안녕하세요. 포유한유. 요즘 꿈 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방송 텀이 조금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놓은 주제는 점점 더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는 자산 시장 환경입니다. 연초 대비를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또 미국 국채 10년물이라든지 조금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대비로 보면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나스닥 100의 경우에도 하반기 들어서는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최근 며칠간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으니까 지난 7월 초 나스닥 100 지수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S&P 500도 비슷할 거예요. 코스피는 오히려 내려버렸고, 금도 연초보다 조금 오른 상태인데 하반기 대비를 보면 별로 오른 게 없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연초 대비 보더라도 조금 내렸고, 하반기 들어가지고 7월 1일 내지는 6월 30일 대비로는 내렸거든요.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시장에서는 최근 자산 시장 가격 변동을 두고 대부분 트럼프 효과다. 트럼프 당선자 정책이 조금 색깔이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7월 초 대비를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금리도 7월 초반은 조금 오히려 올라가 있고 10년 물국채입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내려와 있고 환경은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점점 좀 더 어려워지죠. 이유는 여러분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인구가 사실상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소비가 안 되니까요. 소비가 안 되니까 고용도 어렵고, 또 중국 경제가 몇 년째 어려우니까 2021년부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또 중국 관련 기업도 어려울 거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국내 자산시장 환경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최근 한 달 들어서는 이제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여하튼 하반기 들어서는 점점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효과 가면서 기대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반기 대비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국채 같은 거는 오히려 가격이 내리고요. 금값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환율 정도가 좀 올란 거죠. 원 달러 환율요.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라 보는데, 왜냐면 벌써 이제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한국은 좀 내리가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미국 증시도 이제는 크게 올라봐야 트럼프가 당선은 됐지만 아까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또 그림자도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빚도 있겠지만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빚도 있겠지만은 또 그림자도 있다. 항상 제가 악재와 호재는 공존한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하더라도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호재와 악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음양의 조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차트나 보고 조금 내렸다고 해가 뛰어들다가는 국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벌써 2021년부터 계속 올랐으니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은 상승 추세였죠.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모두 다 채권만 조금은 이제 내리가 있는데, 채권은 경기가 좋으니까 또 물가가 오르니까 채권 시장이 매력이 좀 없죠. 근데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수가 조금 올라가지고는 어려워요. 보합일 때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리면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리봐야 얼마 안 내린다면 제가 볼 적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공부를 좀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은 들어요. 주가 결정 원리라든지 채권 가격 결정 원리라든지 환율 결정 원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 실현이 어려워요. 또 수익률도 낮아져요. 또 리스크도 커져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응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것을 증명한 분야가 채권 시장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심지어는 채권 딜러들까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 내리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금리 결정 원리가 달라요. 기준금리 결정 원리 다르고 시장금리 결정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설프게 공부하면 하나니만 못한 것이 또 자산시장인데, 부동산도 그건 예외가 아니죠.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모두 다 장밋빛 얘기를 했거든요. 또 2021년에 거의 90% 경제학자들이 장밋빛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된다. 또 경제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제 환율 정도가 오히려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좀 웃지 못할 일인데요. 기업들이 대응만 잘하면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은 아르헨티나 대표적이죠. 아르헨티나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124%예요. 미국이 겨우 20에서 22% 사이인데 아르헨티나는 그보다 5배는 올랐거든요. 결국 환율 때문에 올랐다고 봅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니까, 결국 환율 오르니까 물가 올라간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나머지 시장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시간을 내볼 수도 있겠는데, 또 구독자들이 원해야 또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시간 내기도 그래 쉽지는 않으니까, 여하튼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조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저 유튜브 공간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얘기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이거 상당 기간 2개월 전에 뛰어든 사람은 운본 회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채권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상 이게 결코 금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물가 상승한 거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또 금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은 또 주가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될수록 주가 상승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채권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고공행진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채권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투자 손실을 입고 있다, 즉 물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묶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또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전반적으로 수익 실현하기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뭐 주도적으로 해갖고 설립한 그 주식에서 포유 환율 컨설팅도 환율 연동 상품을 운용은 뭐 할 건데, 아마 지금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뭐 접근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야 뭐 1년에 뭐 한 20-30%라도 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상당히 면밀한 접근이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2월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간 단위로 공시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뭐 내부자 거래 때문에 그 공시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는 있을 건데, 그러나 언제 그 세미나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최소한도로 원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원본 유지도 어려운 것이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다. 근데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